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보험 아이템인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의학 전문 동영상이 아니니까 보험 관련되는 내용은 뒤쪽으로 가고 앞쪽에는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뇌 있죠, 뇌혈관에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자, 띄워져 있는 약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약관 내용에 보면 제일 위쪽에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보장 폭이 넓은 나머지 보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 내용으로 머리 아프게 그리고 눈 아프게 봤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이 질병은 보험에서 흔히 가입할 수 있는 뇌출혈,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 뇌혈관 질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걸리게 되는 질병으로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허혈성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약관을 한번 보시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등등 있습니다. 약관 내용이 이렇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고 계시면 급성 심근경색, 약관 내용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표시된 내용만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 중 하나인 급성 심근경색 하나만 보장하는 진단금보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상하는 보장보험의 경우에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합쳐서 우리는 2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대 질환은 뇌혈관 질환의 대표 질병인 뇌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의 대표 질병인 급성 심근경색,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는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보다 더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는 보험 담보를 말합니다. 먼저 생명보험에서 2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무슨 생명보험으로 끝나는 회사의 2대 질환은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두 가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까지가 뇌출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생명보험의 2대 질환 보험 중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CI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뇌출혈, 일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보다 조금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만 놓고 본다면 생명보험의 2대 질환, CI보험을 포함해서 생명보험의 2대 질환 보험보다 손해보험의 2대 질환이 보장이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 2대 질환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세 가지 형태로 2대 질환을 보상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뇌졸중,
자,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첫 번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형태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형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는 세 번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만으로 보장을 설계할 때는 기존의 뇌졸중 플러스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플러스 급성심근경색의 형태로 보장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2대 질병에 관련된 보장이 있고 그것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을 플러스하는 형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보험 문의를 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자체가 없으신 고객분들은 뇌졸중 플러스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혈관 질환 플러스 허혈성 심장 질환의 내용 중에 어떤 것들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장 범위만 놓고 본다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뇌졸중 플러스 급성심근경색 형태로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2대 질환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험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보험은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등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보험의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대 질환 보험도 세 가지 형태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만 생각하면 비갱신형 보험이 갱신형 보험보다 비싸고요. 해지 환급형 보험이 무해지 환급형보다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많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특정 기간,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30세 고객을 예로 들어보면요. 30세 고객이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고 50세 이후부터 100살까지 50년 동안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 형태의 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찬가지 갱신형 보험은 5년, 10년, 15년, 25년 특정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낸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형태입니다. 30세 고객이 20년 납, 20년 갱신,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고 50세까지 보장을 받고 50세부터 다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70세까지 보장을 받고요. 70세부터 다시 보험료를 재산출해서 그 다음 보장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형태입니다. 자, 보험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져 있는 화면을 보시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년 갱신형의 경우에 30세 기준입니다. 1,000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 1,200원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죠? 뇌졸중 진단비는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좀 저렴하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00원가량 비쌉니다. 이거는 20년 납, 20년 만기, 100세 만기죠.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갱신형의 경우에 이런 설계가 나오고요. 참고적으로 아래쪽에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예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에 1,460원. 생각보다 비싸죠? 보험료로만 놓고 보면 거의 10배 가까운 돈입니다. 그 다음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엔 16,000원가량 하네요.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뇌졸중 진단비보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6,000원가량 비쌉니다. 당연하겠죠?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모든 보장을 가입하기엔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뇌졸중 진단비 플러스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보험을 조합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나이가 어린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은 고객의 경우에 갱신형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100세까지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에 보험의 납입 기간이 길고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 중 어느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실 것인지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해지환급형 보험과 해지환급금 지급형 보험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은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아주 적거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물론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경우에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나 100세 만기 무해지환급금 형태의 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내시는 20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게 되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는 20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형태의 보험이 됩니다. 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납입 보험료 예시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진단비의 경우에 1,000만 원일 경우 7,980원. 앞서 보셨던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에 12,232원. 이것도 조금 저렴합니다. 나머지 허혈성,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지환급금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일 때 1,460원.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일 때 16,128원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저해지환급금 형태, 해지환급금 지급 형태 두 보험의 경우 모두 다 만기가 되면 만기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에 비해서 작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은 같습니다. 손해보험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형태의 보험이 본인과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첫 번째 조합으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두 번째 조합으로 해지환급금 미지급 형태와 해지환급금 지급 형태 적절히 조합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보험의 조합이 여러분과 맞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대 질환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데 고려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납입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납입면제 기능이 뭐냐면 보험사에서 이런 병에 걸리면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을 유지해 줄게 하고 말하는 것이 납입면제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보험사별로 매월 조건이 좀 달라집니다. 이대 질환뿐 아니라 다른 질병 또는 상해가 걸렸을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할 예정이시라면 해당 달, 해당 시기에 내용에 따라서 매월 보험사, 매 시기 보험사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보험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너무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시는 고객 입장에서 약관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보험 가입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질환, 즉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